자, 제3절 공판 준비 절차입니다. 자, 공판 준비 절차는 제목 그대로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자,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 즉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판이 열릴 텐데요. 뭐 공판이 한두 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1회 공판 기일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또 2회 공판 기일이 열리고요. 뭐 3회 공판 기일이 열리고요. 그 다음 계속 열려요. 자,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이 공판 기일에서 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신랄한 주고받기,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전쟁이잖아요. 신랄한 공방이 이어질 텐데 뭐 할 얘기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판만 열린다고 하면 상당히 뭐 자기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준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준비 절차라고 하는 것은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 앞에서 준비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회가 끝나면 또 2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여기서 공판 준비 절차가 또 행해지고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공판 준비 절차가 행해집니다. 왜 행해진다고요? 공판기일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공판 준비 절차가 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의의를 보게 되면, 자, 말씀드린 대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말씀드린 대로 1회 공판기일 전인가 2회 이후에 공판기일 전인가를 묻지 않죠. 자,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수소법원입니다. 자, 수임판사가 아닙니다. 수소법원입니다. 수소법원에서 행해지는 준비 절차를 말하는데 어떤 것들이 여기서 행해지는가 하면, 자, 국선 변호인 선정, 그쵸? 공판 준비 절차 없이 1회 공판기일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그 사전에 다 하는 겁니다. 공소장 부본의 송달, 이제 바로 배울 겁니다. 기일 지정, 그리고 기일 통지, 피고인 소환, 이런 것 등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행해지죠. 2번은 아니죠. 증거 보존 절차라든지 증인신문 절차, 영장 발부, 이것은 형소법 1에서 수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수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임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판 준비 절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취지 설명드렸고, 자, 일반적 공판 준비 절차.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빼고, 그쵸?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 공판 준비 절차이고요. 첫 번째 하는 것은 이제 뒤에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에서 배웁니다. 자, 첫 번째 공소장 부본 송달입니다. 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는 공소장 외에 피고인 수에 맞는 이 부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는데요. 자, 법원이 그 공소장 이제 그 일체를 이제 수령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측에게 송달해야만 됩니다. 일단 끊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암기할 것이 있는데요. 일단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5일까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피고인 또는입니다.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거나 변호인 측에 하거나 둘 중에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깔을 칠할게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겁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이것도 뭐 5일까지 뭐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지체 없이 송달해주면 됩니다. 근데 5일까지 송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송달이 없어요. 송달이 없거나 또는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그 말은 5일까지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었다는 거죠. 늦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모두 진술 단계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도 이걸 하지 아니하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판례도 보면 자,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즉 1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모두 절차까지. 모두 절차까지 이의함이 없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 뜻이고요. 자, 그 밑에도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지만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충분히 변론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모두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절차까지 해야 되는데 모두 절차까지 이의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충분히 진술을 했다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는 반복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심이 공시송달입니다. 자, 공시송달, 즉 법원 게시판에 붙였다는 거예요. 자, 피고인을 소환해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1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자, 공시송달 붙이면 뭐 피고인이 법원 게시판 보고 다닙니까? 여러분 뭐 학원 다닐 때 학원 게시판 보고 다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시송달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자기 앞으로 소환했다는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음에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다시 송달해라. 다시 송달하고 다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송 행위를 새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받으시고요. 자, 의견서 제출입니다.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았죠. 송달받았다면 자, 여기서 7일 동그라미. 자, 숫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앞 페이지는 5일이었지만 여기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암기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뭐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하느냐, 그리고 또 공판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물론 뭐 진술 거부권이 있을 때는 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만, 자,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그 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이걸 검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에게 당연히 송부를 해야만 됩니다. 3번 국선 변호인 선정은 뭐냐면요. 만약 이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면 당연히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련된 고지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되겠죠. 이것은 전부 다 앞서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다음. 자,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통지, 소환을 봅니다. 자, 공판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이 공판기일을 정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다. 그쵸? 법원 아닙니다.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똑같은 얘기이지만 법원이 정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 밑에 공판기일의 변경. 재판장은 직권 밑줄 그시고 신청 밑줄 그시고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유명 정치인들 보면 뭐 시시때때로 변경하잖아요. 그래서 임의적 재량이라 쓸게요. 자,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서 비를 변경하는 것은 재량이다.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봐요.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신청이 왔어요. 공판기일 바꿉시다. 근데 법원이 기각합니다. 기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각하면 원래 날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정해진 날짜에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송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기각한 명령도 송달한다 그러면 틀려요. 의외로 출제가 잘 됩니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기각했다는 말은 원래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송달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형소법 270조 1항 여기입니다. 그쵸? 1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판기일 변경 신청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되겠죠. 왜 내가 날짜를 바꿔야 하는지 그 사유를 적어야 되고요. 예상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다고 하면 뭐 진단서 등 일체의 자료를 끊어서 설명해야 되겠죠. 자, 통지입니다.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 자, 밑줄 그시고 통지입니다. 통지. 자, 이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이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지입니다. 통지. 소환하면 틀려요. 반면에 밑에 보시면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은 소환입니다. 소환이란 말은 뭐예요? 출석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이들은 출석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자, 피고인은 누굽니까? 범죄인이잖아요. 범죄인. 대표자는요? 범죄인이 법인일 때.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나와야 되므로 대표자라 쓴 것이고, 대리인은 왜 썼을까요? 대리인은 그 범죄인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그 대리인이 대신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은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해야 되고요.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와 소환을 바꾸면 틀립니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지와 소환을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피고인을 소환하면은 소환장을 발부하겠죠. 그리고 구인 구금은 우리 형사법 1에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것을 형사법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공판 준비 절차니까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환할 때요. 이 소환할 때 이것은 정식으로 소환해야 돼요. 정식으로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판에 나와 있듯이 소환장입니다. 이 소환장을 정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소환장을 보내거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요. 기타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뭐 전화를 때린다든지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전화, 카톡, 이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런 것은 일절 안 되고 소환장을 보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전화나 카톡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이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그 조문을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76조 적으세요. 2항, 5항. 2항, 5항. 그리고 268조. 그리고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6조 다시 한번 76조 2항, 5항, 268조 일단 적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송달식인데요.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요. 공소장 부본 송달 전에는 송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만 해보면 됩니다. 갑자기 먼저 소환장이 날라오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그치?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환장 우체부 아저씨가 소환장 들고 오면 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본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소환장이 뒤늦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네요.